공실도 없고 네. 네. 리스크도 없어 보이는데 네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버린다고 하면 제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쪽박 차는 거네요. 안녕하십니까. 엔터 부동산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런 건물 어때? 이건 어때? 주제는 바로 통으로 임대된 건물은 어때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길거리를 다니거나 이렇게 보면은 한 업체에서 건물 전체를 쓰는 경우를 가끔씩 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스타벅스라든지 그런 카페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이나 LG 같은 가전 매장. 네. 1층, 2층, 3층, 4층, 뭐 그 이상 층까지 쓰는 큰 건물을 통으로 한 업체에서 쓰는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그런 건물을 볼 때마다 궁금증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궁금증을 좀 해소해 보고자 오늘 주제로 선정을 해봤고 박사님께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생각에는 일단 층별로 공실 위험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위험 요소가 떨어지니까 매입이나 매도 시에 가치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가지고 있다가 팔면은 네네. 더 비싸게 팔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꽉꽉 차 있잖아요, 지금 전층이. 박사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통으로 전체가 이제 한 개의 임차인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이제 특징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전체가 차 있기 때문에 이 공실도 없고 네. 리스크도 없어 보이는데 네네. 만약에 이 임차인이 나가버린다고 하면 전체가 비는 거잖아요. 어허. 그럼 이제 만실 한 임차인이 들어와가지고 있을 때는 전체 만실인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 임차인이 나가버리면 전체 공실이라는 이제 극과 극의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정말 잘 찬다고 하면 좋지만, 네. 임대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그 임차인의 사정으로 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제일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쪽박 차는 거네요. 이자도 못 내고. 네. 그러면은 이 통으로 임대대를 놓게 되면 임대료 부분에서 이게 좀 더 비싸지는지 아니면 싸지는지 여기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제 생각은 왜 저희도 막 마트나 이런 데 가면 이게 묶음 상품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낱개로 사면 비싼데 묶어서 한 4개, 5개 묶어서 하면은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구매 심리를 좀 더 자극하는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그런 심리가 적용하지 않을까. 전층을 한꺼번에 다 내가 임차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임대료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물품을 살 때도 이제 대량 구매에 대한 할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조금 적용이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생필품하고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상황이라고 하면은, 주변의 임대 시장이 안 좋았을 경우에, 다시 말해서, 주변에 공실이 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 하락하고 있는 시장, 그런 시장에서, 이 통으로 임대를 놓으려고 하면은, 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제 할인이라는 걸 적용을 해줘야 돼요. 그게 다 쓰겠죠, 그죠? 그렇죠. 근데, 임대 시장이 주변이 좋다. 그리고 전체를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이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런 매물이 별로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이 전체에 대한 임대료가 뭐 크게 할인이 되거나, 아니면 프리미엄을 붙거나, 이런 경우는, 평균으로 봤을 때는, 따로따로 놓는 거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통으로 이 임대를 할 때 대표적인 뭐 장점이나 단점이 있다면은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 생각에는 공실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너무나 큰 장점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다음에 그 업체가 빠져나가면
전체가 건물 전체가 공실이기 때문에 네.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네.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층별로 그때는 임대를 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체를 그 한 임차인한테 임대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한 임차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 네. 사이에 한 개층을 쓰겠다, 2층을 쓰겠다, 3층을 쓰겠다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기회비용을 날리면서까지 네. 한 개를 쓰겠다고 하는 임차인을 구하는 데 걸리는 이 그 기회비용, 네. 예, 이게 만약에 적다라고 하면은 네. 예, 기다릴 만도 하고, 그렇죠. 많다라고 하면은 이제 기다릴 수 없는 거죠. 그렇죠. 한 개층을 채우고 나니까는 전체를 쓰겠다는 임차인이 나타나 버리면 또 한 개 쓰겠다는 사람한테 또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네네. 보상을 해주면서까지 또 내보내야 되는 이 명도 이슈도 또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명도 골치 아프죠. 네. 네. 근데 이거는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기간 안에 네네. 명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의금을 이제 주고 다시 이제 철거를 하고 이런 상황도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임대 시장이 안 좋을 경우에 신축을 했거나 아니면은 전체를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했거나 네네. 이런 빌딩의 건물주들이 통으로 주기를 원해요. 열의 뭐 한 7, 80%가 네. 나는 한 개층 채우기가 이제 어려우니까 공실 위험이 있으니까는 통으로 전체를 사용할 임차인을 구한다 하는 수요가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네네. 다시 말해서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통으로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작게 주고 들어오겠습니까? 적게 주고 들어오겠죠. 그렇죠. 그럴 네. 때는 이제 할인이 들어가겠죠. 네네. 예, 할인이 들어가니까는 제대로 된 이 임대료가 낮아지기 때문에 임대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빌딩의 가치는 당연히 낮아지겠죠. 수익률이 떨어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매각할 때도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매각 가치가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주로 이런 건물들은 이런 공급이 부족한 한 개를 통으로 쓰려고 하는 이 공간이 부족한 시장에서 내가 그런 건물을 신축하거나 이제 만들어서 그 임차인에게 주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또 계약 기간이 좀 단기간이고 장기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임차인이 전체를 인테리어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어쩔 때는 인테리어뿐만 아니고 외관도 같이 공사를 해요. 이걸 또 익스테리어라고 얘기를 해요. 인테리어 익스테리어. 안에는 인테리어, 밖에는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 익스테리어까지 같이 해버린다고 하면은 리모델링을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리모델링도 기본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임차인이 다 알아서 하더라. 근데 나갈 때 되면은 전체를 원상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다 뜯어야죠. 그리고 외관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구가 다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가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놔두고 뭐 나간다든지 뭐 이런 합의도 될 텐데 만약에 프랜차이즈라든지 이런 체인점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의 그런 이 BI라고 해서 그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브랜드만의 특별한 디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색상이나 그런 그렇죠. 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살리지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장기적으로 임대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도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게 좋겠죠. 그렇죠.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 10년 계약을 했는데 보통 5년 계약을 하고 플러스 5년을 추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다든지, 네네. 그런 조건으로 이제 계약을 많이 해요. 10년으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7년, 8년이 지나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한다.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10년 계약을 하고 초기 1년, 2년 안에 매각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면은 임대를 놓고 1, 2년 안에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한다면은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 있겠네요. 최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점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이 또 다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다음에 제가 건물주 되면 1, 2년 안에 저는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팁을 하나 주신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팁이라기보다는 네. 아까 전략이라는 거는 말씀 안 드린 부분도 세세하게 들어가 보면은 또 임차인의 요구 조건이 있고 또 네. 임대인의 요구 조건이 있고 대부분 임차인의 요구 조건을 임대인이 맞춰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또 이제 계약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임차인들은 나름대로 표준 계약서가 또 있어요. 네네. 그럼 그 계약서 안에 이제 이 내부의 그 공간에 대한 인테리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이며 익스테리어는 또 누가 부담을 하고 또 나대지인 경우에서도 내가 필요한 공간이 이런 공간이니까는 신축을 해서 빌려주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럼 그 신축 비용을 임대인이 내는 경우도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전제품 매장이라든지 네. 네, 그런 대형 매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례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토지만 가지고 내가 이걸 미리 지어놓고 임대를 하려고 보니까는 그 임차인이 원하는 그런 이 스케일이 안 나와요. 예, 공간 구조가. 그런 것보다는 나대진 상태에서 미리 협의를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다. 예,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문제잖아요. 임대료 그렇죠. 많이 받고 싶어서 이제 한 임차인한테 준 것이니까 네.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앞서도 조금 설명을 했지만은 그런 임차인이 그 공간을 원할 때 그런 공간이 많이 있는 데다가 이제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체를 쓰고 싶은데 이 상권에 보니까는 그런 공간이 드물더라. 그럼 그런 공간 중에서 내가 신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임차인한테 주게 되면은 네. 이 임차인한테는 많이 받아 주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내가 원해서 지어서 그런 임차인을 찾으면 할인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원하는 임차인을 먼저 찾아서 그런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이 되는 거죠. 어쨌든 후자가 네. 좋은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간단한 그 원리이지만은 정말 가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는 후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통으로 임대된 건물은 어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는 좀 더 재밌고 신선한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터 부동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